안녕하세요. 에리카 그룹 대표 리얼터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파트너로 일하고 계신 애니 촐 씨 모시고 베이에서 베가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씨 안녕하세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리 그룹, 여기 북가주 산호세 대표로 일하고 있는 애니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투자자 리얼토로 만났는데 이렇게 또 일도 하게 되다니 참 특별한 인연이거든요. 어떤 계기로 리얼토로 전향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랑 에리카 씨, 우리 에리카 대표랑은 좀, 예, 특별한 인연인데, 제가 원래 여기 북가주 실리콘밸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산호세에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거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친한 지인분 가족이 그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은 거기서 20년 정도를 살다가 어느 날 그 댁이 베가스 핸더슨으로 이주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왜? 그러면서 이제 베가스 그때 한창 뭐 베가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들도 정보도 뭐 나다니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정말 좀 부동산 시장으로도 매력이 있나 하면서 그 패밀리에게 이제 에리카 대표를 그때 처음으로 소개받으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어떤 시장인지 이렇게 좀 소식도 듣게 되고 자세한 분석 내용도 듣게 되면서 제가 작은 규모로 조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에리카 대표에게 들었던 그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익 구조가 정말 나오는 곳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트랜잭션을 우리가 같이 이제 진행하고 경험하면서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도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이런 시장이면 나도 좀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투자자로서 또는 투자 컨설팅을 위한 그런 길로 또 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예, 늦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아, 이 늦은 나이 길에 아닙니다. 라이센스도 취득하면서 이제 일까지 같이 한번 해보게 됐죠. 에리카 대표의 매력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산호제에서 되게 안정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건데, 왜 라스베가스에 투자할 생각을 하셨는지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안정적이기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이제 여기 베이 지역에서 살면서 집을 한 채 더 사서 모두가 이제 바라는 그런 뭐 부동산 투자를 한번 꾸려보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돈이 되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여기는 제가 가진 작은 규모로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비교 지역으로 베가스를 알게 되고 그렇게 보면서 가격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았죠. 캠레이시나 ROI 면에서. 그쵸. 라스베가스 핸더슨 쪽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베이 쪽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두 지역을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게 현재 살고 계신 산호세 쪽 부동산 동향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요, 뭐 산호세 평균 주택 가격이 얼마가 나온다, 뭐 그리고 뭐 상승률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뭐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뭐 수치는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이 너무 그런 단순한 비교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는 이 베이 지역에서 시티 이름만 달라져도 음. 같은 방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1000스퀘어피트짜리 사이즈의 그런 매물이 시티 이름만 달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 두 개짜리 1000스퀘어핏짜리가 뭐 사우스 산호세 지역에서는 뭐 60만 불, 80만 불, 뭐 레인지에 따라서 그 정도 레인지의 뭐 가격도 구할 수는 있어요.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근데 이게 만약에 로스알토스다, 사라토가다, 팔로알토다 그런 사이즈가 있지도 않지만 그곳에는 만약에 이런 동네로 가면 2밀리언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아, 평균을 종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천차만별의 이제 높은 가격과 그다음 요즘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 상황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투자 매물을 그쪽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평균으로 내는 렌트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렌트비라고 해도 그것 또한 또 되게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많이 다르기는 나겠네요. 한데, 네. 뭐,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 에리카 대표 산호세 우리 출장 왔을 때 저랑 네. 같이 이제 클라이언트 컨설팅 한다고 한번 음,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좀 럭셔리 아파트긴 했지만 거기가 네. 예, 좋은 로케이션에 이제 한번 가본 적 있잖아요. 거기 네네. 클럽하우스에서 우리가 미팅할 때. 네.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방 두 개에 1000 스퀘어핏 정도가 안 되는 규모인데 얼마 나올까요? 4,500에서 5,000 불을 합니다. 세상에나 지금 예, 제가 그때 가봤던 아파트가 기억이 나는데 예. 거기서 지금 거의 똑같은 매물이라 하면 렌트비 내시는 게 한 2,400불 정도 될 거예요. 핸더슨, 라스베가스 네네, 지역은. 핸더슨에, 그렇죠. 핸더슨 쪽, 네. 서머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바쁜 지역으로 가면 한 2,800, 900?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랑 이제 뭐 비교를 해도 뭐 절대적인 비교가 비교가 안 되네요, 불가능한. 진짜. 근데 그쪽 아직도 제가 들어보면 산호제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라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느끼는 거는? 그렇죠. 미국 전역이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 언제나 주택 재고가 부족하고 음. 그리고 수요가 항상 높고 이제 IT 피플들이 항상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구 유동도 많고 어,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음, 네,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구매자도 임차자도 너무 도전적인 환경이죠. 그쵸. 힘들겠네요. 네, 진짜 네,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베가스나 다른 지역들로 투자자분들이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쪽 마켓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라스베가스 핸더슨 평균 주택 가격은 53만 7천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음, 미디엄 프라이스한 중간값은 43만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럭셔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불이 넘어가지만 평균 지금 주택 렌트비 내시는 게 한 2,200 정도?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내시는 금액이 한 1,700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베가스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이유 말고 이건 또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쪽 부동산 시장에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바다 이제 베가스 시장에서 제가 처음 접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안정성이었어요. 음, 부동산 시장 자체의 안정성.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랑 비교를 해보면 캘리포니아는 이제 미래에 좀 큰 수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진짜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 네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음,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가주에서 같은 3, 40만 불이라는 시즈머니를 가지고 북가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제가 타운하우스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3, 40만 불 내가 준비한 시즈머니를 깔고도 6, 70만 불의 이제 론을 이제 몰기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대출 이자, 그다음에 뭐 관리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또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내가 나머지 부분을 렌트로 임대로 돌리면서 받는 임대비로도 사실 충분치가 않거든요. 특히 음, 요즘처럼 이제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예, 감히 내가 세컨홈을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100만 불짜리를 한다라는 마음도 먹기가 쉽지도 않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바다 베가스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경우처럼 3, 40만 불 같으면 저는 그게 다 3, 40만 불도 아니었지만 음, 3, 40만 불이면은 요즘 시세로 거기서 새 타운하우스까지도 이제 구매를 가능한 가격대이고 그럼 그거를 40만 불을 투자를 해서 타운하우스 방 3개짜리 1,5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면 당장 가지고 오는 실제 수익이 다달 월 렌트로 뭐 2,000에서 2,200불 정도 나오는 구조고 그게 넷 인컴으로 해도 한 1,700, 1,800불이 네. 실제 내가 다달이 쓸 수 있는 월 수익으로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 어프리시에이션도 오르는 거지만
그거 플러스 내가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월 인컴을 가져다 주는 시장이 어,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결국 저희가 요약을 해보자면 산호세에서는 다운페이로밖에 쓸 수 없는 금액을 베가스에 투자하면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론을 끼고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새 어떤 매물을 구입할 때도 훨씬 부담이 적은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네바다 비교했을 때 가장 강점이 우리 프로퍼티 텍스가 저렴하다라는 면. 그쵸. 예. 프로퍼티텍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1.2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네바다 쪽에서는 한 0.8에서 9%이 음,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게 매물의 단위가 커질수록 그 금액도 되게 크죠. 그쵸. 네바다에서 집을 사실 때 저희가 보통 새 집은 1% 정도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미 지어져 있는 리셀 홈들 같은 경우는 0.55%에서 0.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퍼티 텍스 계산하는 법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로 테넌트한테 렌트 주시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주는 거 하고, 베가스 쪽에서 렌트를 주시는 거 하고, 좀 두드러지는 장점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담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그 렌트 컨트롤이랑 그리고 이빅션에 관한 게 음, 정말로 네바다는 투자자 프렌들리한 주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예, 재밌는 게 이제 제가 맡긴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 저희 그 브로커분이, 그 매니저분이 되게 많은 그 채수를 이제 관리해 주시고 계신 분인데, 이빅션이라는 거를 사실은 저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네. 테넌트를 주면서 사실 흔치는 않은 일인데, 근데 저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저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시거나 이제 뭐 같이 일을 하게 되실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빗대서 이제 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이빅션이라는 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음, 이게 거의 다 오너 리스크고 이 사람들이 안 네. 나간다고 돈을 안 내면서도 안 나간다고 뻗대면 돈을 받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막 6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네바다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에리카 씨랑 그 투자한 그 아파트에서 보통 월 초에 1일마다 이제 렌트비가 딱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한 5일까지는 그레이스 피어리드로 좀 기다려주고, 근데 6일째부터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고 이제 늦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퍼스트 노티스를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분이 이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첫 테넌트가 한 10개월 너무 문제없이 잘 사셨어요. 꼬박꼬박 렌트비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저한테 11개월째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매니저가 이제 6일째 내가 노티스 붙여놓을게 라고 하더니 오케이 그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티스에서 뭐 너가 48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은 또 우리가 세컨 노리스가 나가고 그 후에는 이빅션 회사에 불러서 바로 이제 이빅션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음, 두 번째 노티스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고 이분이 그냥 이제 타주에서 잠깐 오셨다가 그냥 후련히 사라지셨는지 어머, 다행이다. 좀 우리 매니저분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절차에 다 맞게 이제 노티스 충분히 줬고 그 안에도 응답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이제 뭐 가재도 몇 개만 두고 이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좀 심란해가지고 근데 기다려 봤는데 그 2주 동안 이빅션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진행을 해서 집을 깨끗이 이빅션 회사에서 비워주시고 음, 그리고 그 나머지 2주 동안에는 다시 이제 매물 테넌트를 구하는 이제 매물 리스팅을 이제 매니저분께서 올려주시고 음,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달 동안에 이제 못 받았던 그 렌트비가 보통 이제 세입자들 들어올 때 근데 첫 달에 시큐리티 디파짓이 2달치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홀드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걸로 메꿔주시고 음, 그래서 저는 큰 피해 없이 그리고 그 2주 동안 또 이제 뭐 그 리스팅 이제 올린 거에서 뭐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면서 그 다음 달에 또 테넌트가 들어오고 그런 모든 근데 이게 모든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캘리포니아 좀 어렵고 여기는 쉽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되게
그 이슈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죠. 근데 그 모든 게,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잘 이렇게 운영되도록 음, 법적으로 그 투자자에게 되게 유리한 쪽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매니저에게 맡겼을 때 너무 나는 여기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알아서 다 진행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네. 환경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되게 투자자 위주로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은 곳이구나 이런 음. 이런 점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네, 또 좋은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투자 매물 사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멀리 계시면 이게 여기서 맞아요. 핸들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이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정말 이빅션의 문제가 나오면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 분들은 또 다 처리를 해주시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타주에서 이렇게 어떤 뭐 수익 구조를 보고 투자를 해도 크게 염려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맡기면 매니저분들께서 너무 잘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뭐 내가 당장 가서 막 뭘 처리하고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고, 네. 그렇죠. 그러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맡기셨으니까 뭐 피 뗄 거 다 떼고 이제 바로 페이먼트만 받으시는 거죠? 그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금 현재에서 쓸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창출되는 부동산 시장이구나. 예, 그런 거에서 되게 매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부동산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 뭐 네. 되게 거창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뭐 저희가 우리 이제 또 쉐어할 그런 경험담도 네, 많으시고 또 네, 의미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이제 북가주에서는 저 자체가 이제 한의사고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병행하는 병원을 경영하는 이제 원장으로 15년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죠. 여기서 원장님, 이제 다 전문직 자영업자로 15년이나 이제 병원을 경영하시니까 음, 자리도 다 셋업되시고 편안하시고 본인 시간도 다 이렇게 임의대로 쓰실 수 있으시고 좋으시겠어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점도 정말 감사하게 맞죠, 맞고. 근데 이게 검의 양면이라는 것처럼 제가 제 일을 이렇게 차분하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제가 이제 저의 육체적 노동과 제 청춘이란 시간을 함께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였어요. 제가 일을 해야만, 이게 결국엔 근로소득이라는 말이죠. 내가 그쵸. 일을 해야만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나의 이제 노동력을 투자했을 때 가지는 이제 수익 구조인데 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뭐 시간이 정착되다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좀 짜투리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어느 날부터 그냥 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좀 이렇게 남는 시간에 그래 좀 이거 이 시간도 짜투리 허투루 쓰지 않고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계발서나 네. 또는 이제 뭐 금융교육에 관한 그런 책들 한창 우리 나이에 관심이 많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제가 되게 이런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과 그런 지식을 되게 확립하게 되는 두 음,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더 흔하게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로 더 잘 알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책인데 이 두 권의 책 속에서 제가 정말 많은 이제 금융적인 지식이나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모든 사회인이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확립해 주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죠. 나는 이제 투자자라는 직업인 또는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인으로서 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진 않지만 계속 뭐 투자자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사회인이 우리는 투자자라는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면서 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런 쪽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죠. 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책 소개도 해드리고 자기계발서 뭐 저희 사실상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 많이 읽으시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네. 기회가 되면 그런 소개도 해드리고 저랑 애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에서 베가스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줌 미팅으로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에리카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 형식으로 오늘 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찍게 돼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제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주제 넘게 감히 뭐 조언이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 경제인으로서 이제 그게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좋은 책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더 또 자세하게는 저는 또 아직 캘리포니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네바다에 있는 우리 팀워크 같이 하는 에이전트 분들이랑 같이 진짜 여기 현지에서 느끼는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속에 있는 사람들 음.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나 불안 때문에 떠나는 요인들, 그런 게 정말 어떤 건지, 여기 현지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